Wow, very nice. Very nice, very nice, very nice.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차량으로 일본 여행 영상이에요. 어떤 차를 가져갈지 고민했는데 전기차는 충전구가 걱정이고 뚜껑이 열리면 여행 가방에 안 들어가서 여자친구도 운전이 편하다는 마세라티의 콰트로 포르테 차량으로 가져왔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적재 공간 때문이었네요. 짐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차량 크기도 큰 편이라서 길이는 5.25m 혹은 1.95m 정도예요. 지금 생각하면 차량 크기에 비해서 적재 공간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네요. 카니발보다 조금 긴 정도네요. 일본 내 전기차 충전소는 DC 콤보가 많지 않고 차대모 충전이 보편적이라서 가져가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등록증상 승용이 아니면 일시 반출입이 안 되니깐요. 차량 가져가실 때 꼭 참고해주세요. 법인 차량, 리스 차량도 일시 반출 불가해요. 이번 여행 코스는 규슈 지역 탐방 느낌으로 오이타, 미야자키, 쿠마모토, 후쿠오카 일정으로 다녀왔어요. 주행 예상 거리는 1000km로 갔지만 이것저것 들리다 보니 미야자키는 못 갔네요. 한적한 시골 도시 느낌이라 운전도 쉬웠고 관광 명소가 몰려있지 않은 만큼 차량으로 오니 편했어요. 운전은 격일로 나눠서 했고요. 무료도로 위주로 주행했어요. 방문한 곳 중에 기억에 나는 곳과 경비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배가 시모노세키 항에 도착하게 되면 차량이 있는 데크로 안내를 받고 배에서부터 직접 운전을 해서 이동해야 해요. 통관장까지 차가 안내를 해줍니다. 차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2층의 통관 장소로 이동을 하고요. 입국 수속은 잠시 내려서 승객분들과 같이 했어요. 이때 제작한 번호판, 보험료 납부, 보증금 납부를 합니다. 앞에는 한국 번호판을 달고 있어서 그런지 관심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Wow, very nice. Very nice, very nice, very nice. 손도 흔들어 주시고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시작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땡큐. 보험료, 보증금 등은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보증금이지만 돌려주진 않습니다. 일본의 우회전은 1차선에서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우회전 정지선이 교차로 중앙 쪽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 서 있어. 그리고 한번 정지하고. 한국은 표지판에 유턴이나 비보호가 표기되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지만 일본에선 금지 표지가 없으면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초록불이 켜져 있을 때예요. 국내에서 운행할 때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요금소를 들어갈 때도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발권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일본은 핸들이 왼쪽에 있는 차량도 많아서 주차장도 큰 문제 없었어요. 사람에게 지불하는 곳은 동승자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내려서 지불하면 되고요. 핸들이 반대라고 겁먹지 마시고 편하게 운행하시면 돼요. 편도 1차선으로 주행하게 되면 선행차만 따라가면 돼서 큰 차이를 못 느꼈고요. 지방도를 이용하다 보니 큰 길에 있는 주차장 넓은 점포를 많이 갔어요. 이곳은 기타규슈 쪽이에요. 나고야의 명물 고메다 커피가 보이길래 간단히 모닝 세트를 먹으러 왔어요. 일본은 아침 시간에 음료만 주문해도 샐러드, 토스트 등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곳이 많거든요. 프랜차이즈라서 가격은 비싸지 않았어요. 약 1200엔 지출한 것 같아요. 지방도로를 타고 다니니까 주변에 보이는 프랜차이즈나 기사식당을 주로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는 이용요금도 많이 비싸고 경치도 볼 수 없어서 국도로 다녔어요. 지금 보시는 곳이 밀크로드라는 길인데요. 규슈의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예요. 꽤 긴 거리를 달릴 수 있어요. 오픈에어링 하시는 분, 바이크로 오신 분들 꽤 있었는데 부럽더라고요. 이곳은 암행순 철차도 안 보여서 신나게 달릴 수 있었어요. 물론 이용료도 없습니다. 일본에 운행하다 보면 붉은색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데요. 여기서 꼭 완전히 정차를 하시고 좌우 확인 후에 움직이셔야 돼요. 일시정지 위반으로 사고가 많고 벌금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행 도중 단속되는 차량도 많이 봤고요. 사고난 차량도 목격을 했어요. 국도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 풍경이 좋은 곳에선 잠시 정차해서 둘러볼 수 있었어요. 대중교통으로는 올 수 없는 외곽의 온천이나 숙소를 조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이번 여행에서는 15만원 전후의 숙소를 이용했고 첫날은 오래된 가옥을 리모델링한 곳에서 묵었어요. 리모델링하여 판매 중인 동실은 운 좋으면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죠.
이것도 매력일 수 있겠네요. 오래된 집이기는 하지만 귀신이 나오는 비주얼은 아니에요. 구축인 만큼 욕탕이 넓게 되어 있어 한적하게 온천욕을 즐길 수 있었어요. 집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골에 있는 주택이라서 주변 상점이나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가까운 편의점도 꽤나 이동해야 되고요. 특히 규슈 지방은 더 없는 것 같았어요. 가라하게? 길에서 보시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로 갈까 그냥? 시골에 녹아든 느낌이 새로웠어요. 시골은 가게들이 일찍 닫아서 이런 곳은 식당을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곳은 오키나라는 치킨집이에요. 1975년 개업해서 2대째 하고 계셨어요. 동네 안쪽으로 갈수록 개업한 지 오래된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외지인이 많지 않은 곳이어서 외국어 메뉴판은 없었고요. 카드가 안 되는 곳도 있으니 현금은 지참하셔야 해요. 유명한 사람들도 꽤 많이 방문한 것 같더라고요. 100g 단위로 판매하고 계셨고 2명 400g 추천하셔서 850엔 지불했습니다. 운 좋게 영업 종료 직전에 겨우 포장했어요. 営業時間は何時までですか? 7時まで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리 진짜 운이 좋았던 거. 사가지고 온 닭튀김이에요. 덕분에 과음해버렸어요. 다음날 조수석에서 쉬고 운전대는 바뀌었어요. 폭이 2m 가까운 꽤 넓은 차량인데 차선이 좁지 않다고 해요. 도쿄나 오사카처럼 좁은 골목을 교행하지 않아서 운전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일본 렌트카는 깜빡이나 기어 위치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어요. 산속 주행이 많지만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표지판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반대 차선 운전자들도 차선을 먹고 달리거나 느리다고 위협 운전도 없었어요. 중장기 여행에서 지역 이동할 때는 체크아웃하고 다음 지역에 체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짐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체크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나오기도 애매했어요. 이럴 때 차량은 확실히 편리하지만 짧은 일정이나 도심 지역 여행이라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해요. 분고모리 기관고에 가고 있는데 가게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몇 분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바로 방문했습니다. 카페 히다마리라는 곳이에요. 커피 마시러 왔어요. 체크아웃을 11시에 하고 와서 모닝 세트는 없었어요. 대부분 런치를 드시고 있네요. 런치는 카레였습니다. 음료 2잔에 간단한 토스트를 시켜 먹고 잡지도 보고 지역 관련 이슈들도 게시판에서 훑어봤어요. 잡지에 김치말이국수 관련 내용도 있네요. 동네 커피 가게였는데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명이서 1200엔 냈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음료와 토스트를 먹었어요. 카페에서 나와서 10분 정도 주행하니까 목적지인 분고모리 기관고에 도착했어요. 스즈메의 문단 속에 그곳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사진 찍기 좋았어요. 도심지와 다르게 사람이 없는 한적한 일본을 느껴봤습니다. 이곳도 사진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관광지 대부분은 주차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은 옛날에 열차 보관소였어요. 지금도 철로가 있습니다. 열차가 지나가길래 손을 흔들어 봤는데요. 아무도 흔들어주진 않더라고요. 그냥 갔어. 그냥 지나가네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왔어요. 오이타 쪽은 닭튀김이 유명해서 맛보고 싶었는데 구마모토 가는 길에 기사식당에 갔더니 닭튀김 정식이 있더라고요. 980엔 줬어요. 맥주도 한 짝 샀습니다. 구마모토에서 꼭 먹어야 된다는 마유라멘을 먹으러 나왔어요. 이곳의 명물 노면 전차를 구경하다 보니 갑자기 튀김꼬치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쿠시카츠 다나카에 먹어버렸습니다. 메뉴는 그림으로 잘 나와 있고요. 여기는 하이볼을 주문하면 주사위 게이밍도 짝수는 반값, 같은 눈이면 무료, 홀수의 경우는 2배 사이즈로 줍니다. 이날은 흔치 않게 반값으로 먹게 됐네요. 운전하는 날은 못 마시기 때문에 마실 수 있을 때 마셔둬야 해요. 반값 하이볼도 마셔줍니다. 화면에 초록색 컵에 담겨있는 감자튀김이 호텔이코인데요. 저는 방문하면 꼭 먹어요. 이날은 3번 시켰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길에서도 종종 판매하니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주문은 이런 식으로 했고 꼬치당 200엔 전후였어요. 중간중간 추가해서 2명이서 20개 정도 먹었습니다. 호텔이코를 계속 먹어주고요. 주방에 2명.
점포에 따라서 카운터석에서 오마카세로 주는 곳도 있어요. 2명이서 5,200엔 나왔네요. 하이볼은 반값인 230엔 정도에 먹었고 관광지 일부 점포는 소비세 봉사료 받는 곳도 있던데 내국인 상대라서 그런지 없었습니다. 쿠마모토 역 안에 기념품 가게도 방문해주고요. 이거 사다 줄까 차라리? 지역별로 이런 상점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보일 때 사서 차에 넣어두다 보니 짐이 굉장히 늘었네요. 들어가는 길에 귀여운 귀신도 만났어요. 부산에서 가득 주유하고 왔고 3일째에 첫 주유를 해보는데요. 고급류가 저렴하길래 51리터 주유했습니다. 한국에서 가득 넣으면 15만원 정도 들어가던데 거저 아니에요? 거저는 아니었고 환율까지 생각해봤더니 절반 가격이었어요. 대부분 주유소에서 고급류를 취급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쿠마모토 성도 옆에서만 보고 바로 이동을 했어요. 비 때문에 고속도로로 주행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문했습니다. 자판기에 마유라면이 보여서 바로 주문했어요. 시내보다 더 저렴했고 라면 2개 1,600엔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진짜 잠깐 탔는데 진짜 비싸네요. 1,280엔 지불했습니다. 후쿠오카에 들어와서 길가에 보이는 회전초밥집에 들어갑니다. 시내는 붐비고 주차료도 생각해야 해서 외곽으로 많이 다녔어요. 외곽이다 보니 한국어 메뉴판이나 한국어 구사하는 직원분도 없었어요. 키오스크에 영어도 지원하지 않아서 조금 헤맸네요. 운전을 해야 해서 무알콜 맥주로 주문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아카다 역의 스시로는 외국분들이 서빙해 주셨는데 여기는 현지인분이 서빙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느낌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메뉴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냥 가면 어떡해? 계란초밥, 참치, 참치, 가리비, 연어, 새우까지 먹었고요. 체인점인데도 올려진 횟감의 두께가 좀 더 두껍게 느껴졌어요. 2명이서 20접시 정도 먹었고요. 간단한 음료, 무알콜 맥주 해서 4,080엔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후쿠오카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내에서는 차를 잘 안 탔어요. 시내는 확실히 신호도 많고 속도 내기도 어려워서 자전거나 도보로 움직이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후쿠오카 촬영 영상은 없습니다. 복귀날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고요. 시모노스키 항에서 보였던 관mon교를 지나고 있어요. 규슈로 넘어가는 길은 유료 도로만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편의점은 진짜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운전하다 지치면 이렇게 바카스도 먹어주고요. 커피도 보충했어요. 도로에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지출하는 게 많아서 전부 담지는 못했지만 여행 일정 중 총 58,000엔 지출했습니다. 숙소 제외한 2명이 지출한 금액이에요. 여행에 막바지네요. 일본에서 마지막 편의점이었어요. 항구에 도착하면 구두 이용료를 또 납부합니다. 620엔, 1,400엔, 1,000엔, 총 2,020엔이네요. 짐이 꽤 많았어요. 여행 가방 2개, 맥주 1짝, 쇼핑해온 박스 3개가 있었는데 따로 화물 검사는 안 했습니다. 짐은 꺼낼 필요 없이 차에 놔두면 됐습니다. 이렇게 주차해두면 선적할 때까지 3시간 자유시간이에요. 복귀하는 성이호 앞에 주차하면서 차량 여행을 끝냈어요. 통관 비용이나 선적료는 여행 기간이 길어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긴 일정으로 올 걸 싶었어요. 차종도 시내에서 움직이기 용이한 경차로 오면 좀 더 편했을 것 같네요. 규슈는 구경거리도 많고 드라이브 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2명이서 움직였지만 더 많은 인원에서 움직였으면 비용 면에서도 많이 절감했을 것 같아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여행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